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1월 1일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11월의 첫날 잘 시작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첫 소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행사에서 특별 약관을 좀 과용하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이외에, 그러니까 뭐 박람회장 같은 데서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팔았을 때 관련한 그 방문 판매법이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잘 적용이 현장에서 안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판매법은 이제 사업장 외에서 판매하고 계약했을 때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는 14일 그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행사는 이에 대한 내용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이해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박람회 현장이 되겠죠. 대부분 판매되는 상품인데요. 특히 허니문 관련 상품이 많이 있겠죠. 예. 결혼 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 상품 판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호텔이나 행사장 등의 별도의 장소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방문 판매에 해당되지만 취소 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신혼여행 상품 거래 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 3년 정도 했는데 총 166건입니다. 매년 현격하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사업자의 이해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로 한번 볼게요. 계약 해지 및 취소 수수료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일 이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많았고요. 현지 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한 7건 정도 됩니다. 아까 그 계약 불이행 관련도 총 29건이고요. 현지의 쇼핑 강요 부당 행위가 7건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여행사 그리고 그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여행 상품의 종류로 봤을 땐 상당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한 건이라도 이런 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건수는 아닌데 예.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여행사는 이제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특별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은요,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죠. 또 이 경우에는 표준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 잘 안 지켰나 봅니다. 예. 자, 2016년부터 19년 3년 동안 피해구제 신청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 계약서 136건을 한국소비자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여행사의 계약서인지는 뭐 백데이터에만 있지 공개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 결과 129건이 특별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중 60건, 한 반 정도 되는데 특별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약관이 있었다. 이 특별 약관을 여행사에서 일종의 악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 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9건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눈 가리고 아웅했네요. 예.
자, 한편 신혼여행 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의 폐업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간혹 뉴스에서 터지죠.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자, 이에 18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무작위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되는 32개의 신혼여행 상품을 한국소비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했는데 모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표시를 잘하고 있었답니다. 예, 이거는 잘 지켰겠죠. 자, 18개 여행사는 어떻게 뽑았냐면요. 2018년 BSP 상위 30개 여행사 중 무작위 선별했습니다. 대충 어디 여행사가 됐는지 알겠죠? 예. 저도 모릅니다. 이건 한국소비자원의 백데이터에만 있기 때문에. 예. 홈페이지를 통해 발리, 하와이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18개 여행사의 2019년 12월 출발 상품 각 1개에서 2개를 선정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예. 대략 BSP 22건 중에서 30위권이었나요? 예, 그 중에서 18개 뽑았으니까 대충 어느 여행사인지 저도 모릅니다. 예, 대략 어떤 여행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켰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상당수의 여행사는 어떤 한 부분을 잘 이행을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보람항공이 동보항공의 자회사죠. 예, 보람항공과 동보항공, 에어캐나다도 하고 있고요. 보람항공에서는 롯폴란드 항공하고 있고요. 예,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보람항공이 인도 최고의 고품격 풀서비스 캐리어입니다. 비스타라 항공과 GSA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과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스타라 항공은 항공 코드, 아이아타 항공 코드는 U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공사가 어떤 항공사냐면요. 인도 최고의 기업이죠. 타타손스와 싱가포르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로 법인명은 타타시아 에어라인스 리미티드네요. 예. 타타손스와 싱가포르 항공이 각각 51%, 49%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지분을 투자했으니까 워낙 건실한 기업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네요. 현재 전 세계 34개 목적지로 하루 2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고요. 운항 개시 이후 1,8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운송했다고 합니다. 현재 에어버스 A320 23대, 그리고 보잉 737-800 항공기 9대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도입해서 중장거리 노선에도 운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라항공은 현재 항구에서요. 아에로멕시코, 롯폴란드 항공, 그리고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 크로아티아 항공, 이번에 또 비스타라 항공을 대표하고 있죠. 지속 가능한 경영 성장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해외 DMC 콘도르 트래블과 계약을 체결해서 중남미 시장 확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렸으니까 동부항공, 보람항공의 그 기업 내 어떤 시스템 본받을 만한 참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만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재직할 때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그 정점이라는 거는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실력, 프로페셔널리즘, 그런 실력에 있어서 최고 정점을 찍을 때 그 자리를 그러니까 밑에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직급상 밑에 후배격이죠. 후임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 위치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좀 보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후임 사원들, 인력들, 스태프들에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책임감도 더해주고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HR, 그러니까 인력 관리, 인력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다음 소식. 피네어가 세르비아 공화국 국적 항공사죠. 에어 세르비아와 코드쉐어를 맺고요. 유럽 노선 확대합니다. 지난달 10월 27일부터 헬싱키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잇는 에어 세르비아 항공편을 공동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포함해서 베오그라드, 소피아, 부크레슈티, 그다음에 데살로키니 등 12개 도시로 향하는 노선도 코드쉐어로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네어 승객들은 에어 세르비아 항공편을 통해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발칸 소재 국가들을 편리하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코드쉐어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에어 서울이 이번 달 2일부터 주 2회 화요일 토요일 일정이네요. 중국 리니 노선을 운항을 시작합니다. 중국 리니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곳은 국내외 모든 항공사 중에서 에어 서울이 처음 취항을 하고요. 뭐 다양한 수요, 그쪽에서 항공 오는 수요도 아마 유치를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니는요, 인구 1000만 명이랍니다. 칭다오보다 인구가 많은 중국 물류 중심 도시. 저도 사실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산동성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중국 물류 중심지고요. 삼국지 아시죠? 거기서 제갈공명과 서예의 지존, 왕희지가 탄생한 고장이라고 하네요. 리니는 칭다오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리니 온천, 천상왕성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있어서 칭다오 근교 여행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11월 1일 마지막 소식 하나 가볍게 한번 살펴볼까요? 한 달 살기 트렌드죠. 요즘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예전에 며칠 전에 소식을 한번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조회수가 꽤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일 투어에서 관련 상품 선보였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네일 투어에서 한 달 살기 상품 관련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동남아 아무래도 가까웠고 물가가 싸니까 동남아가 강세네요. 그 다음에 장거리는 체코 프라하가 인기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그런 데스티네이션이네요. 자,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 3년간 해외 항공과 숙박 데이터를 살펴보면 2주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수요가 2017년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163%, 네일 투어 표현으로는 폭발적 증가라고 합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내일 2018년과 올해 네일 투어 고객이 가장 많이 찾은 한 달 살기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 1위, 그 다음에 치앙마이, 발리, 세부 이렇게 순위 나타났고요. 물가가 싼 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장거리는 말씀드린 대로 단연 체코의 프라하가 이렇게 분석이 됐네요. 네일 투어는 뭐 이러한 여행 수요와 트렌드 반영해서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신규 숙박 서비스를 론칭을 한 바 있죠. 관련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고요. 한 달 살기 주위에서 한 달을 살 만큼 여유가 있으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 별로 없는데 정말 트렌드인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에서도요. 자, 트래블 데일리 11월 1일 동영상 소식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